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이제 12분 넘었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의 미치자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밤 사이에는 시장이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네. 반등을 할 여건이 되긴 했어요. 있죠. 그래요? 막 한 부채금리 이렇게 3, 4일 올라가고. 떨어졌으니까 좀 약간 뭐 그게 가장 큰 이유긴 하죠. 떨어질 때도 반등을 하잖아요. 그쵸. 그 정도 느낌 보셔야 돼요. 그럼 뭐 약간 데드캣 바운스 이런 에이, 느낌인 뭐 거예요? 대득해 죽은 건 아니죠. 다만 떨어졌기 때문에 좀 반등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여튼 10월 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10월이요? 네. 이유는요? 그건 역사적 통계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9월에 초반에 좀 강했으면 좀 네. 이어질 수 있었는데 9월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9월 하순까지 안 좋았고요. 또 하나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상순, 중순, 하순이 있잖아요. 네. 한 달을 1일부터 11일까지 11일부터 20일, 20일, 30일 상순, 중순, 하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36번 있잖아요. 네. 12 곱하기 3하면 36번인데 36번에 평균적으로 제일 안 좋았던 달이 9월 하순 평균 마이너스 1.1% 하락. 그리고 10월 한 초반 지나면 좀 더 회복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잠시 후에 또 시간 되면 그런 또 재미있는 통계도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네. 그건 그렇고 오늘은 좀 주가 반등해서 그런지 제가 채팅창을 유심히 보는 사람이거든요. 라이브로 볼 때도 있지만 네. 보통 웬만하면 이제 집에 퇴근해서 보는데 어저께는 채팅 잘 안 나오던데 하여튼 어저께 잠깐 우연히 봤는데 제가 어저께 그 주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주가가 그나마 성공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별로 안 좋게 쓰시는 분이 없네. 엔비디아 얘기할 때. 엔비디아 얘기할 때 안 좋게 쓰는 분이 계셨나요? 무슨 소리야. 어저께 제가 엔비디아 금요일날 다시 그 요번에 추석 때 사셔야 된다고 0.1주라도 뭐 네네. 사셔야 된다고 했더니 뭐 정신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깜놀랐어요. 근데 역시 오늘은 또 오늘 좋아서 그런지 오늘 좀 훈훈한 얘기인데요. 네. 그 제가 오늘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잠깐 보고 왔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치시면 돼요. 구글에다가 채팅창 구글 창에다가 엔비디아 타겟 프라이스라고 치면 딱 나옵니다. 딱 지금 보면 $630 정도 나오네요, 지금요. 평균이요? 네, 평균이요. 제일 높게는 $1,100도 있고 아래는 보면 $200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번 주 빠르면 우리나라 제일 높은 게 1,100달러.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빠르면 아마 금요일 날 놀지 않는 증권사라면 서비스의 진심인 증권사는 금요일 날 빠른 경우에는 요즘 오전에 주는 데도 있어요. 자꾸 그렇게 오후. 말씀하시면 우리 증권사분들 우리 이항영 위원님의 발언 때문에 저는 그거 해야 된다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노는 날도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워낙 이번 안전 며칠 지연되잖아요. 그래서 받으시면 소중한 그 돈. 0.1주라도 좀 추가 사는 게 기존의 주주라면 네. 그 돈 갖고 뭐 그 엄청 많이 투자하는 수익 아니라면 한 주가 잘 안 드릴 거예요. 그렇죠. $400가 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거 그 늘 재투자하는 거 그런 걸 습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은 그 재투자가 자동으로 해주는 게 많아요. 그걸 드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디비던드 리인베스트 플랜이라고 드립이라고 있는데 네. 국내는 아직 되는 증권사가 딱 한 군데가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웬만한 증권사가 대형사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실 수밖에 없죠. 그 네. 드립이란 거가 장착되면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그런 것들 한번 국내 증권사도 빨리 좀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배당 받으면은 소고기 사 드시나요? 그런 거 그건 있지만 그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그 예수금 다른 걸 사시거나 예수금 냅둬 두겠죠. 네네. 예, 그래서 달러로 들어오니까요. 네. 그럼 자, 그렇고 시장으로. 여하튼 10년물 금리가 오늘 4.5% 2007년 10월이 최대로 올라갔고요. 3대 지수는 5일 만인가요? 정확히 보면 하여튼 S&P 500이 4일 떨어지고 올라간 것 같은데 수치가 틀린 것 같아요. 여하튼 나스닥 0.4% S&P 500 0.4% 다우 0.13%에서 막판에 좀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쵸. 그거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물 금리가 이겁니다. 4.53이 갔어요. 4.53 2007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갔고요. 달러가 이제 더 그 금리는 이제 남의 얘기고 솔직히 네. 달러는 이제 우리의 얘기라고 전 늘 강조드리는데요. 달러 이거 지수 보시면 무섭거든요 지금 이거. 네. 전 이 모든 것의 어려움은 여기서 출발한다고 전 믿고 있고요. 이 달러 N입니다 N이요. 달러는 뭐 한마디로 미쳤죠 지금이거든요. 150 다시 돌파할 기세 가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 넘어가면 1980년대 초반으로 훅 갑니다 지금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거. 달러 N이 되겠고요. 달러 원도 이금 1250원 뭐 이렇게 떨어져서 막 올해 초에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가 막 올라갔던 거 우리나라 무역 적자 몇 번 계속 났을 때거든요. 근데 무역 적자가 흑자 돌아섰네 어쩌는 하다가 좀 내려가다가 좀 다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달러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주 심각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런 게 오히려 더 우리한테 와 닿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쌍팔년도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달러 대비 원화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우리 원화에 약세되면 수출에 도움된다는 얘기했던 거가 우리나라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요즘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이 가격 갖고 하는 시대는 상당히 지나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자동차랑 반도체, 조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물론 가격 경쟁력이 있긴 있겠지만 그보다는 전체적인 경기에 민감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네. 장기적으로 어느 떨어지는 방향을 보일 때도 보면 외국인이 그냥 물밑듯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좋지 않다라고 일단 이해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한국 주시장도 여러분들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지금요. 자, 이어서는 지금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워낙에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눠서 TLT 뭐 더해선 TMF 이런 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네. 대한 이야기 방금 전에 이제 권동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권동 부장 뭐라 하셨어요? 비레크먼은 하지 말라고 했다. 비레크먼치 얘기했죠. 네, 네. 그런 얘기 지난주에 했는데요.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연초 대비 마이너스 10.4%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했던 분이 있는데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과 채권에 안분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식 6, 채권 4 할 때 채권 4를 이런 거 하시면 될 수 있고 사실 더 일반적으로는 AGG라고 있어요. 미국의 모든 채권 하는 건데 이거는 젊은 분들의 정말 공격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한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돈을 벌자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많이 산 거는. 10.4란 말이죠. 기억해 두세요. 이게 TMF는 35.3이잖아요. 오늘도 7% 떨어졌는데요. 그쵸. 이게 3배를 넘잖아요. 이건 시간이 갈수록 슬리피지라는 게 발생되기 때문에 더 좀 커질 수밖에 없고 네. 뭐 아주 짧은 기간에 떨어지면 더 많이 벌 수도 있죠. 분명히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슬리피지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있고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냥 이건 외국도 많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이런 걸 사라 팔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분들의 입장은. 네. 자, 유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조금 내려왔어요. 아주 조금 내려왔어요. 저도 왔는데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아주 조금 내려왔는데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튼요. 네. 쉐브론 CEO가 유가가 $100. 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JP모건이 산 얘기거든요. $150. $100은 기본이고 $15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쉐브론의 CEO도 $100 이상 갈 수 있다. 요즘 이 얘기 저분이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100달러 얘기 지난주부터. 네, $100 이상 갈 수 있다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면 GDP도 슬로우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일반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금값은 하여튼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라고 저 조금 보겠는데.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네, 달러가 올라오면 금이 좀 약해져야 되거든요. 네.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튼 금값도 $1,510, $1,230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1,800 잠깐 갔지만 또 바로 왔었어요. 이때가 올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1,500 요 이어갔던 시기가 연초에 하여튼 이상합니다. 지금 금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식이 왜 안 좋은지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특히 이제 뭐 이틀째, 3일째 업데이트된 거지만 똑같이 보여드리지만 결국은 실질 금리가 올라가서는 플러스가 나서 이렇게 올라가서는 특히 3번, 4번 적자 기업이라든가 흑자가 나더라도 조금 낮고 밸류에이션 높은 기업은 네. 좋기가 쉽지 않다. 그쵸. 근데 이게 얼마나 그러냐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탑 기사입니다. 탑 기사. 미국 사람들도 헷갈리는 걸 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기술주가 내려가는지. 이게 뭐냐면 금리가 올라서 그렇다는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거 우리나라 국민들 다 아는데 미국 국민들이 이걸 모른다고요? 우리나라 다 모르죠. 아니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딱 시작하자마자 아니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장이 반등한 거는 뭐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주식이 계속 움직이니까 그런 거죠.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생물이니까. 생물이니까 그런 거고. 이거 아주 기본인데 이걸 아직 거부하는 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결국 기술주 모든 주식에 좋지 않지만 말씀드렸지만 성장을 노리기 위해서 장기적 멀리 좀 가는 것들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기업들한테는 좀 힘들죠. 이게 제가 그 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뒀지만 강의할 때 제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은 금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5에서 3.6이 됐다고 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마이너스 나오는지는 헷갈립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쉽게 이런 거 판단하시려면 3.5에서 30%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만 보시면 돼요. 3.5인데 1년에 이자를 100만 원 빌렸으면 3만 원 내는데 30% 됐으면 100만 원에 30만 원씩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려울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긴 쉽지 않죠. 딱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냥 상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네. 이건 너무나 명확한데 이거를 알지만 거부하는 분이 있는 거죠 지금. 네. 특징 좀 보겠습니다. 자, 룰루. 네, 오늘 룰루는 주가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옷 하나 입고 왔잖아요. 네, 그랬더니 셔츠. 그래갖고 막 우스갯소리를 하시길래 민망하게 제가 창피하게 그런 얘기를 자꾸 하셔갖고 아니 근데 그런 소재가 될 만한 항상 의상을 입고 오시니까요. 어떻게 저는 옷을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인분께서 항상 사주시는데 네. 이런 옷도 있었나 싶은 게 룰루레몬. 근데 오늘 룰루레몬은 주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네. 먼저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주가 때문에요? 자체만 일단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은 여기 잠깐 봐주시면 이게 이제 갭 상승했던 시기가 저도 말씀드렸던 거 속보 날 때 이거 지금 회사에서는 좋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마진율이 좀 재미없었다 예고했고 재고가 좀 있었다 얘기했는데 이러고 이거 갭 메꿨습니다 지금요. 갭 메꾼 이유는 전반적으로 지금 10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의 위축이 개연성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학자금 대출 상환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사이에도 네. 뭐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렇죠. 소비 여력에서. 그렇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해서 보면 한 230달러씩 냅니다 지금. 유예도 해줬다. 유예도 그렇죠. 해준다 앞으로.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룰루 사는 분들은 일단 소비 여력이 조금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건 주식 얘기 아니니까 네네.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날 월스트리트전에서 특별판에 나왔어요. 특별해서 무슨 기사예요? 컬처에 관한 거, 패션의 분야에 나왔는데 딱 이건데요. 제가 뭐 깜짝 놀라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 딸과 엄마요. 딸과 엄마 시즌이 나오는데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여돈에코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애가 지금 여자애가 다 컸기 때문에 잘 네네. 모르겠는데 10대 딸과 엄마가 같이 입는 브랜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이키. 엄마가 입으면 자기는 안 입는다는 겁니다 애들이. 엄마가 나이키 입으면 나 안 입어 이런다고요? 그렇다는 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건데 유일하게 엄마랑 딸이 같이 입는 브랜드가 이거라는 겁니다. 룰루레몬이다. 그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조차 이걸 입으면 쿨해진다는 겁니다. 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가 딱 이게 그런 말이 나와 있고 또 하나가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다 왜 룰루레몬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거 약간 우리나라의 네. 등골 브레이커로 그런 거죠, 이럴 그런 때 거.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친구들을 다 똑같은 거 입어. 룰루레몬을 입는다. 10대 이런 애들이. 오. 그 얘기를 하는 거 요새 보면서 새로운 또 브랜드 다시 막 부상하잖아요. 그 상장 알로. 알로도 많이. 여기도 있는데. 거기도 얘기는 나오거든요. 과연 이게 최악의 경우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저도 2025년에 아주 흑 역사가 있습니다. 책에 첫 번째 책에 뭐야? 디즈니? 언더아머 썼다가 좀 망했죠. 언더아머. 근데 언더아머 얘기가 딱 나옵니다. 얘가 언더아머는 약간 결이 다르지 않나요? 언더아머가 얘기 나옵니다. 엄청 핫했는데 갑자기 확 죽었기 때문에 이것도 최악의 길을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핫하다. 그런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요 얘기였고요. 네. 여하튼 미러란 사업을 했는데 엄청 손해가 났는데 그쵸. 작년에 대규모 상각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다행스러운 것도 있다. 이런 얘기 등등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브랜드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룰루레몬 관련한 이야기 재미나게 좀 전해주셨고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또 비와서 약간 쌀쌀할 테니까요. 여러분 옷 잘 챙겨 입으시고요. 우리 시장도 함께 좀 오늘 불장 펼쳐지길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